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도 스테이블 디퓨전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개의 챕터를 통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까지 마스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투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미지 투 이미지까지 공부하면 여러분은 초보를 탈출했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투 이미지의 전반적인 옵션과 기능을 알아보고 인페인트 기능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학습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프롬프트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생성했던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프롬프트의 입력 영역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프롬프트 영역에서 표시해줍니다.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설정 값까지 모두 표시해줍니다. 옵션들을 적용하려면 화살표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시드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된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드저니 혹은 다른 AI 툴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래그하여 프롬프트 영역에 넣어도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진 이미지의 프롬프트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지 투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와 다르게 이미지 투 이미지를 선택하면 여기에 버튼이 2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인터로게이트 클립과 인터로게이트 딥브루입니다. 2개 모두 이미지를 분석하여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 인풋 영역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터로게이트 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2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터로게이트 클립은 문장형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인터로게이트 딥브루는 단어형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형 프롬프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로게이트 딥브루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테스트해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개 모두 이미지를 꽤 자세하게 분석하여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이미지를 카툰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모델을 카툰 모델로 바꾸고 VA2를 애니미로 바꿔줍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구도는 비슷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카툰 스타일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비교를 위하여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리사이즈 모드는 원본 이미지와 설정한 이미지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저스트 리사이즈는 말 그대로 그냥 리사이즈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아도 그냥 늘려서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이미지가 늘어나서 이상한 비율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크롭 앤드 리사이즈는 우선 이미지를 사이즈에 맞춰주고 비율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는 옵션입니다. 자동으로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분이 잘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리사이즈 앤드 필은 우선 이미지를 사이즈에 맞춰주고 추가되는 여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옵션입니다. 저스트 리사이즈 레이턴트 업스케일은 저스트 리사이즈와 동일하지만 레이턴트 방식으로 업스케일하는 옵션입니다. 만일 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 여기 삼각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의 사이즈 그대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제일 중요한 옵션은 디노이징 스트렝스입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설정 값입니다. 값이 낮으면 이미지의 변화가 적고 값이 높으면 참조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설정 값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0.3 이하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0.5 이상 넘어가고 1에 가까울수록 변화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이 1이면 참조 이미지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인페인트입니다. 인페인트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일부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인페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옵션을 하나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팅즈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 컬러 컬렉션 투 이미지 리절츠 투 매치 오리지널 컬러즈를 체크합니다. 이는 원본 색상과 일치하도록 이미지 투 이미지 결과에 색상 보정을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인페인트 부분에 생성된 이미지가 주변 색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어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어플라이 세팅즈를 클릭하고 리로드 UI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화면으로 돌아와서 인페인트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칠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 부분을 브러쉬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마스크 영역입니다. 프롬프트를 모두 지우고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만 입력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어때요? 드레스만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칠한 상태로 프롬프트를 변경하면 이렇게 다양한 드레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려서 옵션을 보겠습니다. 마스크 블러는 마스크의 가장 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설정 값이 낮으면 마스크 영역과 주변의 대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높으면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너무 높게 설정하면 마스크 영역의 블러가 넓게 적용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적당한 값을 찾아서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모드입니다.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마스크된 영역을 변경하고 인페인트난 마스크드는 마스크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변경합니다.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이미지의 일부를 변경할 때 사용하고 인페인트난 마스크드는 주변 배경이나 넓은 영역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마스크드 콘텐츠는 마스크된 영역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옵션입니다. 필은 마스크된 영역의 픽셀과 맞는 색상을 채워주고 오리지널은 마스크된 영역의 원본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채워주고 레이턴트 노이즈는 마스크된 영역의 랜덤한 노이즈로 채워주고 레이턴트 나싱은 마스크된 영역을 지워줍니다. 심플한 배경이 있어서 맞춰서 작업할 때는 필을 사용하면 좋고 오리지널은 마스크된 영역을 주변에 맞춰서 작업할 때 좋습니다. 레이턴트 노이즈는 AI가 창의적으로 마스크 영역을 채울 때 좋고 레이턴트 나싱은 원하지 않는 요소를 지울 때 좋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거리의 자동차들을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 영역에 넣습니다. 브러쉬로 거리의 자동차들을 모두 칠해줍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삼각자를 클릭하여 사이즈를 맞추고 마스크드 컨텐츠는 레이턴트 나싱을 선택합니다. 프롬프트는 모두 지우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리의 자동차들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의 인페인트 기능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인페인트 기능을 이용하면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손가락이 잘못 나온 이미지는 손가락 부분만 마스크 입혀서 손가락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타투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선글라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페인트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